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세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나눌 주제의 타겟은 바로 생숙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자, 이게 최근에서야 여러분들 생숙 하면서 인지를 하기 시작했죠. 그 이전에는 뭐 인기가 없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야 인기를 끌고 그에 따라 규제가 나온 이유는 주택에 대한 규제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체로 풍선 효과를 누리게 된 그러한 종목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8년부터 규제가 지속되면서 비아파트 종목에 또 투자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최근 들어서도 오피스텔, 빌라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오피스텔, 빌라도 사실은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전매가 안 돼 버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좀 벗어난 상품의 인기가 좀 올라가는 상황에서 생숙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는 이제 전입신고 거주가 가능한데도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난 그러한 종목으로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전매도 되니까. 게다가 여기에 한 몫을 더한 게 브랜드예요, 브랜드. 요즘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들이 또 시공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 생숙에 대한 인기가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여러가지 뭐 오션뷰라던가 그리고 뭐 시티에서도 뭐 역세권 뭐 이런 데서도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어지다 보니까 또 인기를 끌게 됩니다. 주변지 아파트보다 월등히 싸다 보니까. 자, 근데 이게 2021년 4월부터는 이제 관련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주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잡고 이제 숙박시설로만 사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은 이제 숙박업 신고가 필수가 됩니다. 자, 이게 원래 용어가 이제 레지던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자, 레지던스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서비스드 레지던스라고 해서 이제 호텔의 서비스를 가진 그러한 이제 숙박 시설이다. 오피스텔 플러스 호텔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잠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는 이제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렸는데, 요즘 들어서 이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면서 이제 생숙 이렇게 좀 용어가, 과거에는 레지던스로 많이 불렸지만 생숙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21년 4월부터 숙박시설로만 사용하는 가능한 이런 개정에 이어서 또 하나의 그 개정안 발의가 있었거든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서 이렇게 세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무려 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일부 개정을 발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자, 밑에 내용이 있거든요. 중요한 내용만 일단 짚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에 따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분양하는 건축물에서, 이제 건축물 중에서 분양하는 건축물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 취지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로 영업신고 사용되도록 하고자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분양을 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생숙을.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면은 생숙은 분양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예전 콘도처럼, 뭐 대명 콘도처럼 뭐 구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정 기간 동안 그런 식으로 숙박시설로 쓰되 구자 개념으로 뭐 가는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통매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 이게 통과되면은 뭐 두 가지 정도로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앞으로는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이 분양되는 일이 없을 거니까 기존에 있던 물건 중에서 물건 중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신 분한테는 좋은 물건이 될 수 있어요. 뭐냐? 세컨하우스. 제 주변에도 이거 많이 찾습니다. 세컨하우스로 돈을 좀 적게 들여서, 요즘에 땅 사가지고 뭐 농막 올리는 게 유행인데, 이것도 비용이 뭐 어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것보다 적게 들여서 세컨하우스로 해서 뭐 강원도라던가 뭐 부산이라던가 뭐 요런 쪽에 세컨하우스 목적으로 둔 생활형 숙박시설은 가격이 더 올라가거나 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런 세컨하우스의 목적을 두신 수요가 진입할 만한 그런 생숙이 아니라면 이거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떨어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팔기 곤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세컨하우스로만 보고 생숙을 진입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별로인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생숙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이것보다 이거 세컨하우스는 진짜 돈이 돌아서 하시는 분 얘기지, 세컨하우스 말고 이 정도 돈이 있으면 투자하는 게 낫잖아요,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투자 종목에서는 생숙을 좀 빼는 게 맞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발의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 생숙은, 레지던스는 장기 투자를 대상으로 하여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에 해당하지만 최근에 들어 이제 풍선 효과, 반사이익을 통해 투자 목적과 마치 주택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가 되면서 이게 과홍보죠. 홍보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아직도 잘못 알고 분양 상담사 중에서 잘못 설명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당연히 나중에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생숙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이걸 정확히 파악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상담사 말 듣고 되나보다 했다가 나중에 피해를 입었을 때 과연 이들이 책임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대 홍보로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수분양자 피해를 양산화하고 있다.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2조 그리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의 영업을 위한 영업시설임으로써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하지만, 이거 불법 용도 변경인데 많은 분들이 당연히 주거로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장기 숙박과 주거 사이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해서 불법 용도 변경 단속 및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걸 주거로 그냥 써도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시행자가 이 생숙을 짓고 분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익이 많이 남아서 그래요. 수익이 많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법을 적용을 받아요. 근데 생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축물보다는 주차 대수가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이 주거용보다 완화된 숙박용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으며, 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비대상이다. 그래서 뭐 여기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학령인구 뭐 과잉 만들고 학급 과밀화 만들고 뭐 교통환경, 교육환경, 뭐 저해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근데 이게 큰 것보다는 그냥 이거가 주거용이 아닌데 이거 주거용으로 하면서 투자 상품으로 변모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차장에 대한 거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생숙 영상 할 때 주차 대수 적다, 이거 주차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로비도 호텔식 로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기 많은 현장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점은 뭔가 보면 일단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지역 구분, 뭐 당해 이런 거 없이 주소지 관계없이 누구나 분양 받을 수 있다. 누구나. 그리고 뭐 다주택 규제에서 자유롭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 주택이 아닌데, 주택 주거용이 아닌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합니다만, 다주택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거는 말이 어폐가 있죠. 그리고
뭐 DTI, LTV 뭐 이런 대출 규제도 없다. 대출 규제. 그리고 뭐 종부세 내잖아요. 종부세 합산 대상 아니고 주택수 미포함이다. 당연히 주거용이 아니니까 이 말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든 이걸 장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생수 얘기할 때. 그리고 전매 때문에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브랜드랑 전매. 뭐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브랜드이고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게 또 현장들이 분양하시는 뭐 상담사분 중에서 이거 전매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먹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으니까 초피 작업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뭐 계약금만 있으면 되잖아요. 들어가는 돈이 몇천만 원 단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억 단위가 아니라서 그냥 진입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 예. 그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점은 전입신고 안 된다, 이거 뭐 편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없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오로지 숙박시설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숙박업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건 일반 임대 사업자 숙박업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나중에 인기가 끝나면 다시 시장이 회귀하는 시장 오면은 인기가 없어요. 이거는 환금성이 진짜 없습니다. 제가 예전 레지던스 지금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예전에 상담한 적이 있는데 안 팔려요. 안 팔려. 근데 환금이 안 되는데 이게 또 나이까지 들어봐. 내용연수 오래됐어. 오래된 레지던스가 돼요. 그럼 이게 팔릴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팔립니다. 예. 위험해요. 위험해. 그리고 또 이것들을 위탁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호텔, 분양 호텔이랑 비슷한데 위탁 업체가 있어요. 운영하는 업체. 근데 이 운영하는 업체에 따라서 또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이 회사들은 두 손 두 발 두고 그냥 나가버리면 땡인데 그 소유주들은 어떻게 돼요? 그 소유주들은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쓸 거다 이러면은 모르겠어. 내가 쓸 거다, 안 팔 거다. 난 세컨드 하우스가 필요하고 이게 싸더라 생각보다. 그리고 뷰도 괜찮고 난 그래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괜찮은데 나머지 투자로 접근한다? 그럼 전 반대입니다. 이 돈으로 딴 거 하시면 더 좋은 그 효과 얻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아파텔은 지금 굉장히 뭐 하이브리드에서는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는 차후 멤버십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운용해 가지고 중과 없이 할 수가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나중에 멤버십 영상 통해서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이런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피해보는 투자자들도 많고, 예? 그러니까 여러가지 주변 동네에서 뭐 피해도 끼치는 그런 안 좋은 단점이 있다. 그래서 분양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제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생숙이 분양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안 될 수도 있다.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상담하시는 분들은, 분양 상담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희소성이 이제 커졌다. 예? 이제 지금 이거를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희소성이 커졌다. 이제 생숙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생숙은 이게 이제 마지막일 것이다. 이제 프리미엄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자, 일부 지역, 뭐 바다뷰가 정말 뭐 주변에 아파트도 범접할 수 없는 뷰가 나와버리고 또 안에 구조도 정말 잘 빠져있고 뭐 이러면 프리미엄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웬만한 생숙은 그럴 일이 없다. 이게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인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1년 4월 개정안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또 발의하는, 완전히 이제 생숙을 분양해서 빼버리는, 분양할 수 없는 건축물로 만들어버리는 법안이,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에 관련해서 또 새로운 발의안이 나와가지고 이전의 규제와 또 장점으로 일컬어졌던 부분, 그리고 단점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도 이제 생숙을 분양받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좀 이런 의견도 들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게 원스톱이에요. 중간에 말투가 조금 약간 안 좋았던 부분들 이런 거 있어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논스톱으로 쭉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랩하는 기분마저 드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돌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